민주당 지도부가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 그리고 징계에 뜨뜻미지근하다라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일고 있는데요. 그러는 와중에 김남국 의원은 당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매각하겠던 코인도 매각하지 않고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얼마 전 이를 두고 왜 갑자기 피해자 행세를 하느냐라며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장관은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들어보시죠. 김남국 의원이 몰래 코인하다가 금융당국에 걸린 게 왜 제 작품이라고까지 하는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아무리 억지로 연관성을 찾아봐도 김남국 의원이 국회에서 저한테 질의할 때 코인하신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 가지고 제 작품이라고 하는 건 좀 무리한 얘기 같고요. 당 지도부가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징계를 주저하고 있고 김남국 의원은 밖에서 소위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일각에서는 아예 갑작스러운 탈당이 당 지도부가 짜고 친 건 아니냐라는 의심의 목소리,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까지 비호하는 이유가 뭐냐라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김남국 의원을 대단히 비호하고 이 문제의 진위를 파헤치는데 소위 실드를 쳤다 이런 추정의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것 또한 사실인지 저희가 면밀히 확인을 하고 그 연유가 무엇인지도 밝혀내는 데 집중을 하겠습니다. 아니 박용진 의원님, 민주당의 말의 무게에 대해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그 분명히 의원들끼리 모여서 긴급 의총하고서 박강원 원내대표가 주도로 결의문 작성해서 기자들에게 국민들에게 다 발표했잖아요. 코인 매각시킨다. 탈당해도 진상조사 하겠다. 그런데 며칠도 안 돼서 이렇게 되면 글쎄요. 원내 지도부, 당 지도부의 발언을 국민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고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흔들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김남국 의원님 억울하시잖아요. 그 억울하신 걸 본인이 해명해가지고 해소되진 않습니다. 제3자라고 할 수 있는 당의 진상조사단이 엄중하게 확인하고 그 억울함을 해소해주고 해명해주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협조해 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당 지도부는 김남국 의원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협조하지 않으면 두 가지를 분명히 하셔야죠. 하나는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그렇게 요구했었던 윤리특위 제소를 통해서 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김남국 의원을 비호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걸 밝혀주셔야 됩니다. 그 내부적으로는 김남국 의원이 당의 진상조사와 요구에 협조하지 않고 응하지 않으면 어딜 나갔다 들어옵니까? 잠시 나갔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얘기를 막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향후 민주당이 존재하는 한 10년 동안 이 당에 복당하기는 복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정치적 선언을 해야죠. 그렇게 하는 게 그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당의 자세이고 태도 아니겠습니까? 이게 책임지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 지도부가 결단을 해야 되고요. 그 결단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와 과정에 진상조사 과정이 있는 겁니다. 진상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당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뭘 한다. 그것을 위해서 진상조사를 한다. 이렇게 나가는 방식으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까 잠깐 당의 젊은 청년 정치인들이 이제 당의 어떤 변화와 혁신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입장을 얘기했더니 여러 문자 폭탄 그리고 험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양이에요. 용기 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한 게 돈봉투 사태에 관련 진상조사단 구성하라. 모든 의원들의 가상자산 전수조사하라. 그리고 세 번째가 윤리심판원과 윤리감찰단을 당에 재설치하라. 이거였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공격받을 일이고 이것이 욕먹을 일이고 당을 나가라고 험한 소리와 문자폭탄을 받을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맞습니다. 이동학, 박성민, 권지웅, 이인화, 하원기, 성치훈, 정은혜, 신상훈 여러분의 말이 맞고 양소영 대학생위원장님과 함께했던 대학생위원장님들이 민주당의 미래입니다. 국민의 상식과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박용진 의원의 돌직구 발언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박광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가 왜 미온적일까에 대해서 박용진 의원의 오늘 날선 돌직구가 여러 개 나오고 있군요. 여당에서는 김남국, 이재명 이 두 분이 코인 공동체가 아니냐라고 공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웅, 김남국, 이재명 코인 공동체라면 비호가 자연스럽다. P2E 공약 배경, 전후 거래 내역 확인하면 코인 공동체 실체에 다가갈 것이다. 라고 검사 출신 김웅 의원은 얘기했습니다. 김남국보다 이재명 대표가 더 수상하다라는 건데 위정현 학회장님, 이재명 대표의 지난 대선에 공동 단장이셨잖아요. 네. 가상화폐 관련된 게임 메타버스죠. 게임 메타버스 특보 단장, 보 단장. 예. 공동 단장이었어요. 이재명 대표의 당선을 위해 전문가 조언을 주시던 네. 수장이셨는데 그때 이상함을 느꼈다면서요. 이재명 대표 후보의 입에서 특보단에서 그렇게 반대했던 P2E 업계에게 호재가 되는 후보의 인터뷰와 발언, 그리고 이어지는 최측근 김남국 의원의 그와 관련된 정책들이 특보단장과 특보단이 반대했는데 왜 이렇게 자꾸 나올까? 혹시 P2E 업계에 로비가 먹힌 건 아니냐라는 의혹, 뭐 지금 정치권에서도 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아직 뭐 사실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때 당시 어떠셨습니까? 예, 저희는 이제 처음에 이제 후보에게 이제 특히 이제 P2E 게임하고 메타버스 관련된 정책이 있었는데 P2E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강하게 반대를 했죠.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이제 특보단장이 됐을 때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는 이제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을 좀 했었습니다. 명확히 이재명 후보에게 반대 의사를 전달하셨습니까? 예, 직접 본인은 아니죠. 예, 왜냐하면 후보 본인은 아니고 캠프에? 예, 캠프에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제 그걸 캠프 내 이쪽 분야에 대한 게임이나 메타버스 쪽에 대한 또 가상화폐에 대한 전문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연배가 좀 많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이게 뭔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제 후보 입에서 P2E에 대해서 허용, 그러니까 특히 이제 쇄국 정책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정말 놀랬고 놀램을 넘어서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급하게 저희들이 이제 정책 토론회를 기획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이제 그때 정책 토론회에서 후보가 인사말을 보내주셨는데 거기에 부정적인 측면도 함께 봐야 된다라는 한 줄을 제가 요청해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겨우 이제 좀 균형가 이미 이제 허용에 대한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주워 담기는 어렵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위험성도 봐야 된다라는 식으로 겨우 이제 좀 균형 정도는 잡고 끝났습니다만 그 후에도 이제 NFT 펀드 대선 자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때마다 이제 관련 코인들 특히 이제 위믹스가 이제 폭등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김남국 의원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이제 P2E 업체들이 좀 강력하다. 그러니까 야 대단히 세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이번에 이제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도 자신의 이제 페이스북에 저하고 이제 하태경 의원은 똑같은 보니까 역할을 그리고 이제 그분은 게임 특별위원장이었는데 자기도 똑같이 P2E에 대해서 강하게 허용을 요구하는 많은 제안을 받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양당이 똑같구나. 두 후보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국회에는 지금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정당이 정책이 다른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대선 당시에는 양 후보에서 P2E를 합법하겠다는 움직임이 대단히 강하게 드라이버가 걸렸고 로비가 있었을 것이다. 예, 그다음 선거 후에도 작년 국감에 그랬습니다만 여당 야당 의원이 의견이 차이가 없이 P2E를 허용해야 된다고 문체부 장관을 흔들어대는 이걸 보고 정말 놀란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김남국 의원 사건 전에는 정말 P2E 쪽이 정말 세구나. 도대체 어떤 경로로 저렇게까지 세게 드러나라고 했는데 이제 좀 실체가 밝혀지면서 머릿속이 좀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조가 이렇게 됐구나라는 걸 알게 됐죠. 이재명 후보가 옹호한 이유를 이제는 알겠다라는 발언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의혹이라는 말씀 드리겠고 P2E 업계에서는 정치권 로비는 없었다라는 입장을 냈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김남국 의원을 비호하는 듯한 흐름에 대해서 코인과 관련돼서 뭐 운명 공동체 아니냐라는 의심도 하고 있는데요. 김영주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우선 뭐 지난
우리 학 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 게임 학회보다는 NFT나 블록체인과 관련된 가상자산과 관련된 팀에서 디지털 자산 관련해서 양당 모두의 그런 로비가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 하태경 의원 얘기처럼 본인도 그런 로비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대선 공약을 만들기 위한 즉 서강대 박소영 교수가 얘기하듯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중국과 한국만 지나치게 P2E에 대해서 규제가 철저하다. 게임물 등급위원회가 지금 이제 게임산업법에도 불법으로 돼 있거든요. 게임으로 한 결과를 환전 내지 알선할 수 없다라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토큰 이코노미를 작동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니 풀어달라는 요구는 있을 수 있다. 문제는 실제로 그런 것을 입법 로비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그것에 대한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는 자, 즉 국회의원이나 보좌관들이 그 업계의 코인을 가지고 있었을 때 나는 이해 충돌의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논란이 이재명 대표로 속칭되는 지금 당 지도부의 미온적인 태도와도 연관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연관이 있을 수. 그래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보면 과거에 구민주계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블록체인 학회나 협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대행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고 캠프에 말하자면 메타버스 캠프단만 있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쪽 말을 이재명 대표가 더 많이 들을 수 있었다는 거고 또 하나 더 근본적으로 보면 사실은 대선 실패 이후 이재명 대표가 주식 투자했다. 그런 얘기로 보면 아니 국회의원 뭐 대표가 주식 투자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이 코인 투자하는 게 어떠냐 이런 비판을 싸잡아서 발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본인 스스로가 찔리는 게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이라서 지금이라도 그런 이해 충돌을 없앤다. 저는 그걸 구분하려고 그래요. 그 로비하는 거 지금 간호법 때문에 간호사들 알겠습니다. 나와 있는 거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네. 로비를 뭐라고 하면 안 돼요. 회장님 말씀 중에 한 가지만 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회장님 같은 영향력 있는 분의 입에서 P2E가 중국하고 한국하고 빼고 나머지 합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보고 저는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토론에 나갈 때마다 간략하게 예. 사실관계만 정정해 주시죠. 그러니까 예. 도박으로 과거 문제가 됐던 세 개의 나라에서는 불법으로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과 중국과 베트남입니다. 예. 다 도박으로 한번 사회적인 큰 파란을 겪었던 나머지 국가는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합법화를 시키는 게 아니고 방치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렇습니다. 미국이나 예. 유럽 같은 예. 경우는 그러니까 유저들이 P2E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하는 거고 베트남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것은 예. 학회에서 긴급 토론회 조만간 개최될 것 같으니까 그 소식 때 또 함께 네.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 측은 코인 공동체랄지 비호를 하고 있다는 것에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당 대변인을 통해서 반박하고 있다는 입장도 함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오늘 뭐 여야 오늘 돌직구에 나오신 여야 의원님들은 모두 다 이재명 지도부가 좀 뭔가 비호를 하는데 석연치 않다라는 개인적인 견해들을 주고 계십니다. 균형을 제가 잘 잡고 있고요.